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한국 축구가 최근 대한축구협회의 막장 행보로 인해 그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결국 사선에 당선이 되는 등 엄청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U23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버리는 그야말로 막장 행정을 보여줬고, 결국 어제 밤에 있었던 경기에서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에게 참패를 당하는 정말 치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U23 대표팀은 지난해 2024 AFC U23 아시안컵에서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본선무대 진출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었는데요. 황선홍 감독의 우리나라 대표팀은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름대로 빡센 조에 포함이 되면서 올림픽 도전 시작부터 쉽지 않은 난간에 처해야 했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1차전 아랍에미리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이영준 선수의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2차전 중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이영준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2대0 완승, 그리고 3차전 숙적인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전 전승으로 8강 무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2대2 무승부 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했고,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 무산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바꿔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결과도 안 좋았지만 경기력도 안 좋았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은 U23 대표팀의 지휘봉을 내려놓게 되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황선홍 감독의 뒤를 이을 U23 대표팀의 감독을 계속해서 선임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질질 끌었고, 무려 2025년 6월이 되어서야 대전 하나 시티즌 감독으로 있던 이민성 감독을 선임하면서 정식 감독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늦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2024 AFC U23 아시안컵은 2024년 4월에 대회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결국 이민성 감독이 선임되기까지 무려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날려버렸고, 이는 대한축구협회의 정말 무능한 행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U23 대표팀은 한동안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친선 경기 및 친선 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2015년 3월에 있었던 중국이 개최하는 대회인 팀 차이나컵에서 베트남 대표팀과는 1대1 무승부, 중국 대표팀에게는 0대1 패배를 당하는 등 정식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실망스러운 성과를 냈고, 이 대회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정식 감독도 없는 상태에서 치른 대회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었고, 감독 선임 작업이 늦어지는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결과였는데요.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로 우리나라 대표팀은 황선홍 감독이 U23 대표팀 감독직에 있을 당시 황선홍 감독을 A 대표팀으로 불러들이면서 대한민국 U23 대표팀이 서아시아 U22 챔피언십 대회를 감독 없이 치르는 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었는데, 정말 감독 선임이 늦어지는 바람에 선수들이 감독 없이 경기를 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팀은 뒤늦게 이민성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정식 감독 체제에서 행보를 시작했지만, 6월에 있었던 호주 대표팀과의 두 차례 친선 경기에서는 두 경기 모두 홈에서 치렀음에도 1차전은 0대0 무승부, 2차전은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이민성 감독은 9월에 있었던 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마카오 대표팀을 상대로 5대0 대승, 라오스를 상대로는 7대0 대승,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로도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이 팀들은 애초에 미스매치에 가까울 정도로 약체팀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10월 A매치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U23 대표팀의 경우 지난 U23 아시안컵에서 8강에 머무르면서 올림픽 본선에 오르지 못했을 정도로 아시아에서도 크게 강팀으로 볼 수는 없는 팀이지만, 우리 대표팀은 사우디 대표팀에게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털려버리면서 대량 실점을 내줬고, 실점 장면 하나하나도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무려 0대4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큰 점수차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점 장면들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같이 수비가 막장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각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선수들 간에 전혀 소통도 안 되고 누가 막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장면들은 선수 개개인의 단순한 실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팀적인 훈련이 거의 안 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U23 대표팀의 수비 조직력이 정말 심각한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처참하게 까발려진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11월 A매치 기간에는 중국에서 열리는 4개국 판다컵에 출전을 하게 됐고, 1차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을 격파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했었는데, 바로 어제 저녁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2차전 경기를 치르게 됐었고, 중국 대표팀은 판다컵 1차전에서 베트남 대표팀에게도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중국 팬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팀인 만큼 우리나라 대표팀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밀리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위기에 빠졌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사실상 중국 대표팀에게 사정없이 얻어맞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예상외로 중국 대표팀은 전반전 초반부터의 강력한 압박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 초반 분위기는 거의 대응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대표팀에게 압도당했고, 실제로 많은 찬스도 내주는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그래도 실점을 내주지는 않으면서 중국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0대0의 스코어로 마쳤는데, 경기 시간 70분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의 한 번의 롱패스에 뒷공간이 허물어지면서 베이람 압도에리 선수를 놓쳐버렸고, 베이람 압도에리 선수는 우리나라 대표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완벽한 슈팅 찬스를 통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80분 수비 위험 지역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패스미스를 저지르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결국 이것이 중국 대표팀의 추가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의 공격수들에게 탈탈 털려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고, 확실히 팀 자체가 조직력에 있어서 단단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지는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이민성 감독의 체제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력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것인데, 만약 황선홍 감독이 사임한 뒤 빠르게 감독 선임을 했다면 지금쯤이면 1년 6개월 정도 시점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준비한 팀보다는 당연히 조직력 면에서 더 좋았을 것이 분명하고, 결국 대한축구협회의 늦은 감독 선임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한국 축구는 최근 여러 국제 무대에서의 성과가 너무나도 좋지 못한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대한축구협회의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비롯된 정말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